아마 여러분 집 냉장고 문짝 어딘가에도 하나쯤은 꽂혀 있을 것이고, 감자튀김을 시키면 당연하다는 듯이 따라오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바로 그 소스, 케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케첩하면 떠올리는 그 특정 브랜드, 그 하늘 아래 유일무이한 절대 강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이름 말고,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조연처럼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했던, 하지만 그 묵직한 존재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또 다른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헌츠 케첩입니다. 이야기는 저 멀리 18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임금이 다스리던 조선이었고, 서양 문물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던 바로 그 격동의 시대였죠. 바로 그때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윌리엄과 조셉 헌트라는 두 형제가 헌트 브라더스 과일 통조림 회사라는 이름 한 번 정직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케첩을 만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캘리포니아는 기회의 땅이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복숭아, 살구, 체리 같은 과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거든요. 이 헌트 형제는 바로 그 과일들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동부 지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팔아보자는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사업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가득 담은 달콤한 과일 통조림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헌트라는 이름은 곧 신선하고 질 좋은 통조림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헌트는 더 이상 단순히 과일 통조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통조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고, 헌트는 군납업체로 선정되면서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과일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채소, 특히 토마토를 통조림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의 케첩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헌츠가 케첩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생각보다 늦은 1943년의 일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하인즈라는 절대 강자가 거대한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고, 수많은 후발주자들이 그 아성에 도전했다가 맥없이 쓰러져 나갔던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죠.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츠에게는 다른 회사들이 가지지 못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토마토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집착이었죠.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의 붉은 흙에서 최고의 토마토를 재배하고 그것을 가장 신선하게 통조림으로 만들어 왔던 그들의 경험과 기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케첩의 본질은 결국 토마토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토마토로 가장 토마토다운 케첩을 만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헌츠 케첩 신화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출사표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농장에서 뜨거운 햇살을 받고 자라 가장 완벽하게 익은 토마토, 즉 덩굴에서 완전히 익은 토마토만을 고집했습니다. 요즘이야 이런 마케팅 문구가 흔하지만 당시로서는 꽤나 혁신적인 개념이었죠. 대부분의 공장들이 유통과 생산 효율을 위해 푸릇푸릇한 토마토를 따서 창고에서 억지로 후숙시키는 방식을 택했으니까요. 하지만 헌츠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토마토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케첩병에 담아내겠다는 그들의 무모해 보이는 고집, 그것이 바로 거인 하인즈의 아성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최초의 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헌츠라는 회사,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재밌는 구석이 많은 친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대 식품기업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뭔가 좀 투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케첩을 먹을 때 가장 불편한 점이 뭔가요? 맞습니다. 이놈의 케첩이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푸악 하고 쏟아져 나와 옷을 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죠. 헌츠는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1970년대 헌츠는 더 진하고 풍부한 케첩의 맛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광고 내용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햄버거 빵 위에 헌츠 케첩과 경쟁사 케첩을 동시에 짜놓고 빵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경쟁사 케첩은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헌츠 케첩은 그 자리에 굳건히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좋은 토마토를 많이 넣어서 이렇게 걸쭉하다, 그래서 더 진하고 맛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시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이 광고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헌츠는 진한 케첩이라는 공식을 소비자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인데, 헌츠는 한때 케첩병 디자인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꾸로 세우는 병이죠. 지금이야 이런 디자인이 보편화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헌츠는 이 편리한 스퀴즈 보트를 시장에 먼저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 역시 경쟁사와의 치열한 특허 전쟁과 마케팅 싸움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하려 했던 헌츠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츠 케첩은
케첩은 대체 무슨 맛이냐? 일단 헌츠 케첩을 처음 혀에 딱 올리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단맛이나 신맛이 아닙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묵직하고 잘 익은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감칠맛 혹은 흙냄새 비슷한 것이 먼저 코와 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쨍쨍한 여름날 오후 잘 가꿔진 텃밭에 들어가서 막 넝쿨에서 따낸 토마토의 꼭지에서 나는 그 시큼하면서도 풋풋한 향기 있잖아요. 바로 그 향기가 이 헌츠 케첩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제되고 세련된 맛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원초적이고 자연에 가까운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신맛과 단맛이 아주 묵직하게 그리고 천천히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아주 절묘해요. 경쟁사의 케첩이 첫 맛부터 아주 화려하고 직설적인 단맛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면 헌츠의 단맛은 그보다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습니다. 마치 무뚝뚝한 아버지가 슬쩍 챙겨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다가 음식을 다 씹어 삼킬 때쯤 아 여기에도 단맛이 있었네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은한 단맛이죠. 대신 신맛은 조금 더 명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신맛 역시 식초의 날카롭고 인공적인 신맛이 아니라 잘 익은 토마토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분 좋은 산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헌츠 케첩은 그냥 먹었을 때보다 다른 음식, 특히 기름진 음식과 만났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바삭하게 튀겨낸 감자튀김을 헌츠 케첩에 푹 찍어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감자튀김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입안을 가득 채울 때쯤 헌츠 케첩의 묵직한 토마토 풍미와 기분 좋은 산미가 그 느끼함을 아주 깔끔하게 싹 정리해주는 겁니다. 마치 헤비메탈 공연이 끝난 뒤 찾아오는 그 짜릿한 정적처럼 입안의 모든 맛들을 한 번에 평정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한방이 있어요. 이건 그냥 새콤달콤하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맛의 경험입니다. 묽지 않고 진득한 질감 때문에 음식에 착 달라붙어서 따로 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헌츠 케첩의 맛은 정직한 맛입니다. 화려한 기교나 속임수 없이 우리는 좋은 토마토로 만들었어 라는 사실 하나를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그런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마트에 가시거든 늘 습관처럼 손이 가던 그 케첩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이 헌츠 케첩을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130여 년 전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과일 통조림을 만들던 헌트 형제의 모습, 최고의 토마토가 최고의 케첩을 만든다는 신념 하나로 거인에게 맞섰던 그들의 무모한 용기, 그리고 느끼한 음식의 맛을 단번에 정리해주던 그 묵직하고 정직한 토마토의 맛을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감자튀김은 혹은 다음 핫도그는 이 새로운 선택으로 인해 훨씬 더 풍요롭고 흥미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를 함께 맛보는 것이니까요. 안녕히 계세요.